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예방률이 90%를 넘었다는 긍정적인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어제 하루 동안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30명입니다. 어제보다 7명 좀 늘었습니다. 보면 국내 감염이 202명으로 9월 2일 이후 처음으로 또 200명대 지역 감염 사례가 이렇게 넘게 나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어제 2주에서 4주 후에 확진자가 지금의 2배 가까운 한 300~400명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진단을 한 상황인데 현재 이 추세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주말에 진단 검수가 굉장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대규모 발생은 없는 상황이라 오늘 뭐 대규모로 이렇게 확산되고 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계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순간이면서 또 결국은 이 요양병원이라든지 재활병원 같은 취약시설에서의 집단 발생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주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까지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방역이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 지금 1.5단계로 격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추세를 일단 보면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좀 급증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까지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230명 확진이 됐습니다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진단 검수가 적어서 줄어들고 또 화요일 지나서 수, 목, 금 정도가 일반적인 추세를 알 수 있는 숫자인데 최근에 이것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주말에도 진단 검수가 지난 주말만 해도 10,000건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네. 평소에는 주말인 경우에는 5~6천 건 정도인데 많이 늘어나면서 양성률도 늘어났고 또 오늘인 경우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18,000명이나 진단을 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으로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접 접촉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진단 검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사람들의 무증상 환자들이 많이 확진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즉 40대 이하가 뭐 거의 50%를 넘어가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에서의 무증상 감염자는 많이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진단 건수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숫자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이거 우리 의료 체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방역에 있어서도 밀접 접촉자를 찾아가는 이 동선 확보하는 역학조사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상황이 이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고 더구나 계절적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또 연말로 가면서 또 수능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 상황은 하나도 없고 계속 환자 수가 늘어날 만한 상황만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단계로 사실은 격상을 하기는 했지만 1단계, 1.5단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카페에서 또는 주점에서 춤추지 못하고 뭐 좌석 이동 못하고 4제곱미터 안에서 한 명 하는 즉 인원수 제한 정도인 것이고 실제로 교회 같은 데서 30% 정도 예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뭐 불편하게 되고 제약은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크게 뭐 영업 제한을 한다든지 뭐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건 크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1.5단계가 지금 올 겨울에 유지가 돼야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지.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 2단계로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만남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시고 특히 수능 대비하기 위해서 학부모들 더 긴장하셔야 될 시기로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고 또 겨울이 오면서 더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다 보니까 1.5단계 이 조치 를 건너뛰고 바로 또 2단계로 가서 좀 더 선제적으로 좀 규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선제적이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5단계, 즉 중간에 1.5단계, 2.5단계에 넣어서 일단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기준으로 보면 오늘 하는 것이 맞고 선제적으로 했다면 지난 주말 정도에 선제적으로 했던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기준을 지키면서
가능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우리 국민들도 납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2단계로 올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수능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1.5단계로 하면서 실제 생활, 행동 이런 것들은 2단계 수준으로 우리가 잘 유지를 한다면은 1.5단계 유지되고 1단계로 완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폭발적인 대유행이 어디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네. 이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단계의 문제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해이해지지 않고 잘 방역수칙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예. 예. 제가 조금만 더 부연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2단계로 바로 갔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상 1.5단계로 격상을 한 게 뭐 교수님 언급해 주신 대로 인원 제한이나 뭐 이동 제한이나 이렇게 약간 좀 간접적인 조치들에 불과하고 유흥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뭐 폐쇄하거나 이런 좀 전격적인 조치들은 2단계부터 사실상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2단계에서 지금 200명, 300명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위험 시설들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이거든요. 사실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봉쇄를 아무리 강하게 해도 통제가 그다지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 수능하시고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라는 것이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2단계 안 가게끔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서 예. 1.5단계 물론 그다지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즉 지난달 12일부터 이제 1단계로 완화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이 좀 해이해진 부분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있어요. 예. 더구나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에 있어서는 환자 수도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해이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부 전국적으로 잘 다잡아져서 지금이라도 잘 관리를 한다면은 N차 감염의 고리는 끊어지고 거리 두기가 잘 된다면은 사실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역의 통제에 의해서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거리 단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방역수칙 잘 지키고 사람들하고의 모임을 안 만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하여튼 연말이라는 부분들이 또 있어갖고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 뭐 내년쯤이면은 백신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겨울 지금 이 순간 한두 주 잘 지내면은 이 겨울도 1.5단계, 1단계에서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잘못하게 되면은 뭐 수능이라든지 연말 지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예,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수치들에서 내용적인 면을 보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굉장히 좀 높아진 부분이 걱정스러운 대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아진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수도권인 경우에서는 2 이하였었고 그런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1.29까지 올라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1이라는 숫자가 환자 수가 유지되는 것이고 1이 넘어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환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네. 없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을 전염시키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8월 달에 그 사랑제일교회부터 시작해서 또 8.15 집회 이때 모든 사람들이 진단을 받고 통제가 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 이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또 할로윈 데이를 지나면서 우리들이 11월 7일부터는 1단계, 즉 5단계 수준 안에서의 1단계를 했기 때문에 좀 해이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사회에 이 N차 감염의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늘어났고 예. 이것들이 천천히 환자 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3월이라든지 뭐 8월 이때의 대유행하고는 다르게 그때는 다 대부분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한 달 정도면 다 통제가 됐었는데 네. 지금 이 대상 자체가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통제를 해야 될지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해서 줄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고 예. 감염 재생산 지수도 이것을 줄이는 것은 인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 전 국민들의 협력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된 수치가 하나 더 있는 것이 최근에 확진율은 2.5%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주만 하더라도 1.3%, 1%대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갑자기 2.5%로 늘어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100명을 검사하면 그중에서 2명 내지 3명은 양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진단검사 양성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우리 지금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19가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평균 그 양성률이 한 1.02%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2% 넘어가는 일이 자주 일어나요. 하지만 뭐 전부가 그런 거 매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뭐 대부분 주말에 그런 상황이 더 많이 일어나서 주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진단검사 수가 주는데 확진자 수는 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되면은 2배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은 아마 주말이 되어도 밀접 접촉자들은 다 진단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특히 주말에 2%가 넘어가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지난 8일 경우에는 2.5%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이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양성률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실 오늘 양성률인 경우에서도 진단검사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12%거든요. 예. 대부분 이런 경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목금 되면서 1% 대이다가 지금 오히려 주말에 진단검사가 줄어들면서 2%가 늘어나는 게 몇 주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양성률은 큰 문제는 안 되고 좀 더 걱정할 건 아니다. 좀 더 많은 진단검사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예. 지역사회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신속진단 키트도 지금 승인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 요양병원의 종사자라든지 혹은 좀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별진료소도 가서 PCR 검사도 물론 받겠지만 신속진단검사 키트도 자가격리 수준만 잘 지킨다면은 일단 양성으로 받으면 그다음에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선제적으로 많은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고 지역 사회에서의 N차 감염 또는 무증상 감염자를 빨리 더 많이 찾아내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감염 재생산 지수를 줄이는 방법 또는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도 많이 줄이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뭐 그동안은 특정 모임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크게 줄을 이뤘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일상 속에 소규모 산발적 집단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개개인의 방역 수칙 지켜주는 것이다.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는 말을 교수님께서 여러 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북 청송군의 가족 모임 사례.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벌써 2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확진자들이 나온 그 지역을 봐도 경북, 충남, 대구, 서울 굉장히 좀 전국 권역으로 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고 여기 참석하지 않았던 가족과 가족의 지인, 뭐 동료,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청송 가족 모임 관련 사례 좀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추석에 굉장히 우려했던 것이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일단 밥 먹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감염이 확산되고 예.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또 그 확진자들 사이에서는 지역에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N차 감염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이 여기서 딱 나온 것이죠. 그쵸. 즉 이 가족들이 모이면서 즉 여자 형제들이 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수다 떨고 하면서 감염이 되면서 이것들이 결국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의 감염은 우리가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식사하고 나서 바로 마스크 쓰고 대화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N차 감염이 이런 상황으로 지금 넓어져가는 확산되는 이 상황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거하지 않는 가족들이 만나는 뭐 가족이라기보다는 이제 친척이죠. 예, 형제 자매라든지 뭐 친척들이 만날 때에는 가능한 한 거리 두기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우리들이 친한 친구 사이에 있어서도 사실은 긴 시간 같이 얘기할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꼭 쓰고서 얘기하는 즉 꼭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생활 수칙이 되어야만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증상 감염이 넓어지는 것이지 실제로 이분들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예. 감염된지도 모르면서 남을 감염시킨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 감염이 되기 쉬운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전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겨울이 돼가면서의 실내 환경 많아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역삼역과 관련한 감염 사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9일이에요. 환경미화원 한 분이 감염된 게 지금 3주가 지났는데 조금씩 늘어서 막
신압으로 늘더니 31명까지 지금 됐습니다. 역삼역 관련 확진자는 근데 여기서 3명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 지인인 성동구 시장 관련 확진자로 인해서 확진된 분이 28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 사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례가 이제 역삼역이라는 그 역의 특성에서 혹시 이 환경 미화원 때문에 이 승객들한테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예.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간 적은 없고 그렇진 지금 않죠. 대중교통 내에서 이렇게 넓게 전파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인들끼리의 모임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N차 감염이 몇 군데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바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접촉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명수가 늘어나고 또 통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지금 이거 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N차 감염을 찾아가는 이 동선 확보하는 것이 방역 당국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환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단 감염과는 다르게 조사해야 되는 개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집단 감염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역학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에 N차 감염은 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관들이 좀 더 많이 투입이 되면서 빠른 동선 확보, 빠른 격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 이게 또 한 가지 일반 시민들이 이제 확진자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접촉자의 또 한 번 접촉자들까지도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즉 누군가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한 사람이 확진이 됐다 하면 같이 밥 먹은 사람은 물론 자가격리가 돼야 되겠지만 이 아직까지는 의심 환자인 사람하고 접촉했던 사람까지 다 가게 되면은 이게 무한대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얼마나 잘 우리가 지금 통제할 수 있냐가 관건인 것으로 보이는데 점점 더 상황은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근데 우리가 1단계라는 것을 유지한 이유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방역이라는 의미는 예. 환자 수는 어느 정도 늘어나더라도 통제하면서 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네. 요양병원, 재활병원 같은 데는 환자가 그대로 늘어나면서 또 다른 이 지역 사회에서의 확산이 늘어난다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역 사회에서의 감염이라는 것은 최대한 통제는 하되 결국은 이 젊은 사람들에서의 감염이 고령자라든지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가갖고 중증 환자가 되든지 사망하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것을 방역의 제일 목표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여서 사실은 환자 자체의 숫자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 또 중증 환자가 얼마나 잘 막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더 이 방역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 수능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정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고 수능 1주 전부터는 학교 등교도 하지 않게 해서 최대한 좀 집단 감염, 학교 내에서의 감염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겠다라는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그 경북 청송군 가족 모임 사례도 봤었지만 이 가족 간에 이제 서로 대화를 하거나 이런 가족 간에서 이제 감염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예방을 하는 뭐 최소한의 방법일까라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능 앞두고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일주일 원격 수업한다고 그랬는데요. 제 생각에는 고3인 경우에 있어서는 2주 전부터 학교를 안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학교를 안 간다고 그래도 학원을 가게 되면 또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PC방 같은 데 가면 뭐 더한 것이고요. 예. 더구나 집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에 의해서 감염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3 수험생이라 그러면은 그 식구들은 전체가 다 긴장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사람들 접촉하지 말고 지금 아이고. 이번 2주일 예. 정도는 집안에서도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즉 화장실을 따로 쓴다든지 침대를 같이 자지 않는다든지 예. 뭐 좀 거리를 두고 얘기한다든지 혹시 모를 감염이 한번 생기면은 일생일대 자기의 시험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렇죠. 격리가 된다든지 확진이 된다고 하든지 하면은 어찌 됐든 심리적으로 타격이 와서 시험은 망칠 테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학원과 학교, 학부모 모든 사람들이 다 협조를 해서 이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해야만 되는 것이 지금 환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누가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일 뭐 멀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사이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러면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학생들이 시험은 다 볼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자기가 이 코로나19하고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주일 동안은 자기 자신의 공부를 지금까지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학교 더 가든지 일주일 학원 더 나간다고 그래갖고 큰 차이는 안 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자기 주변 정리 잘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정리를 하면은 성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더나 백신 이야기 해봐야겠죠.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94.5%의 예방률을 보인 데다가 상온에도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전 세계 이목이 다시 한번 또 화이자에 이어서 집중이 되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고 희망적인 결과죠. 뭐 예상은 했었습니다. 이게 mRNA 백신 같은 백신이기 때문에 화이자와 같은 정도의 방어율은 나타낼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7월부터 3상 시험을 3만 명 정도 했는데 15,000명 정도는 가짜약, 위약을 예. 주고 예. 15,000명 정도는 진짜 백신을 접종을 해서 2차 접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지역사회에 있어서 이제 노출이 되는 것을 보고 자연적으로 감염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제 와서야 95명이 확진이 된 것을 찾아냈습니다. 95명 정도 되면은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대부분 위약 접종군에서 90명이 감염이 되었고 백신 접종군에서는 5명밖에 감염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94.5% 정도의 방어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파이자보다 더 높은 방어율이죠. 네. 예.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 이 95명 중에서 사실 백신을 맞고 나서 감염이 됐는데 중증으로 간다고 그러는 것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예, 11명이 중증 코로나 증상을 나타냈는데 이 11명 모두가 위약 접종군이었고 백신 접종군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예. 좀 안정적인데 뭐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럼 지금 노령층이 제일 중요한데 노령층에 있어서의 방어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또 이 중화항체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또 대량 접종했을 경우 지금 3만 명이라는 건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네.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하더라도 대량 접종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올 것이냐. 이건 우리가 독감 백신 때도 잘 보지 않았습니까? 사망하는 케이스까지 있는데 관계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도 mRNA 백신이기 때문에 사실 온도에는 상당히 민감한데 마이너스 20도 냉동을 해야 되지만 일단 상온 2도 내지 7도씨에서 보존을 한다 할지라도 30일간 정도는 안전성을 갖기 예. 때문에 접종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콜드체인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말쯤에는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이번 연말 정도 되게 되면은 일반 접종, 즉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미국인 경우에서는 전부 가 사놓은 거기 때문에 무료로 접종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여서 연말쯤에는 긴급 사용 승인에 의해서 의료진, 고령자, 기저질환자들한테 일단 맞추면서 이 시행을 할 것 같은데 뭐 우리로 봐서는 연말 안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긴급 사용 승인에 의해서 뭐 적어도 몇백만 명 이상은 맞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어떤 후유증이 나오는지 부작용이 나오는지를 잘 관찰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백신을 도입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우리의 환자 발생이라는 거는 지금 뭐 많다고 겁내고 있지만 200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만 끌어간다면은 올겨울만 잘 넘긴다면은 내년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아주 유리한 환경에서 좋은 백신을 골라서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미국은 첫 접종을 12월 말 정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는 게 그 파우치 소장의 전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좀 더 추가로 이제 생산을 하면서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공급이 되는 건 저희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영리적으로 하고 사실 뭐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대량 생산하는 데에서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좀 한 발 물러서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모든 차를 신차가 나왔을 때 새 차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모르는데 덥석 사기 뭐하지 않습니까? 예. 백신도 마찬가지인 것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짜로 맞춰준다고 그래도 안 맞겠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모르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보면서 좀 더 기다리면서 내년 초쯤 되면서 우리가 과연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하고 또 이 이후에도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파이자 백신만 나왔을 때는 좀 걱정이 있었어요. 예.
다른 백신들이 다 실패하고 이 파이자 백신만 성공을 한 거라면은 우리가 구할 방법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모더나 백신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면서 보면은 내년 초쯤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더 가지 않을까. 즉 지금 언제 들어올 것이냐 걱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환자 관리를 잘해서 1단계, 1.5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예. 이것이 통제 불능하게 되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있든 없든 일단 맞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통제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은 우리로 봐서는 이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 모시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